네, 방금 소개받은 대전성모병원의 박만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컴플렉스 PCI에서 어떤 P2의 트러블 이니비터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컴플렉스 PCI 데피니션을 먼저 보시면 일단 스카이 2020년에 나온 스카이 스테이트먼트 보시면 일단은 컴플렉스 PCI는 그 코로나리 아테리의 어떤 아나토미크라는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 아시는 것처럼 리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환자의 코모비디티, 그다음에 시술할 때 어떤 기계들을 쓰느냐, 그런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코로나리 리전만 생각했을 때는 이런 뭐 3베슬, 3리전, 3스텐, 2스텐, 그다음에 뭐 롱스텐, 그다음에 CTO, 칼스파이드 리전, 레프트 메인, 오스티움 리전,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컴플렉스 PCI의 범죄에 들어가게 되게 돼 있죠. 그럼 이런 이제 컴플렉스 PCI의 환자에서 우리가 어떤 뎁트 혹은 안티스롬보틱 에이전트를 우리가 고려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스케믹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블레딩 리스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항상 제기되는 두 가지 큰 주제는 얼마나 오래 쓸 것인가, 두 번째는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이게 큰 두 가지의 화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아까 김병국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컴플렉스 PCI에서의 안티스롬보틱 트리트먼트의 주제들은 위치 드럭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오래 쓰느냐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그 드럭 또한 클로피도그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듀레이션에 대해서 일단 보시게 되면, 일단 2016년도에 나온 그 데프트 듀레이션에 관한 6개의 RCT를 중에서 컴플렉스 환자들만 모아놓은 뽑아서 메타를 한 걸 보시게 되면, 일단 거기서는 6개월 대 12개월 이제 듀레이션에 대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들을 컴플렉스 군과 non 컴플렉스 군으로 비교하였고, 컴플렉스 군에서는 롱 다프트와 숏 다프트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롱 다프트가 여러 가지로 유의미하게 이벤트를 줄이는 걸로 되어 있죠. 하지만 non 컴플렉스 군에서는 듀레이션에 상관없이 이게 컴플렉스든 아니 롱이든 숏이든 간에 상관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물론 클로피도그렐에 관련된 주로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 군에서 그 컴플렉스 컴포넌트가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롱 데프트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컴플렉스 PCI 있을 때 데프트에 대해서는 좀 롱 듀레이션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것들이 기존의 어떤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ES 가이드라인은 컴플렉스 PCI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prolonged depth duration을 하는 게 좋겠다, 2B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이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2016년도에 이제 데프트 트라이에서는 그러면 한번 12개월 데프트랑 30개월 데프트를 비교해봤는데 그때는 뉴트럴한 이펙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 클로피도그렐 이후 뭐 다른 드럭은 어떤가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것들이 이제 글로벌 리더에서 티카모노에서 언급이 됐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트와일라이트에서 또 티카모노가 나왔었죠. 이 두 글로벌 리더와 그 트와일라이트에서는 원래는 컴플렉스 PCI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포스트옥 어널리시스로 컴플렉스 PCI 군만 모아놓은 연구들이 발표가 됐었죠. 그걸 주된 걸로 비교하면서 오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래의 주제, 그럼 컴플렉스 PCI에서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답은 이제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없고 우리가 아직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편의상 일단은 어느 걸 선택해야 되냐를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두 가지 환자들을 크게 ACS군과 스테이블 CAD, 즉 일렉티브 PCI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ACS 환자에서의 어떤 컴플렉스 PCI의 어떤 그 스트래터지를 보시게 되면, 일단 2020년도에 발표한 넌스테미 가이드라인 보시게 되면, 일단 여기서 ACS 환자에서 하이 스럼부터 리스크 환자를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뭐 리스크 환자의 어떤 코모비티, 그 다음에 테크니컬 어스펙트 보시면 쭉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컴플렉스 PCI일 때의 코로나리 컴플렉시티의 뭐 기준과 거의 유사합니다. 즉 ACS 환자에서 이런 코로나리 컴플렉스를 가지고 환자들은 하이 리스크, 스럼버티 리스크 환자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데프트를, 그것도 포텐트한 데프트를 길게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2A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주제가 이제 지금 포커스가 어떤 약을 쓰는가 하기 때문에 어떤 약을 쓰는가, 일단은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12개월까지는 데프트를 쓰고 12개월 이후에도 데프트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타이카그로라가 조금 더 프라수그레나 클로피도보다 조금 더 프레퍼런스에 둡니다. 그것은 아마도 페가수스 같은 그런 스터디 때문에 데이터가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카그로를 못 쓰는 경우에는 일단 프라수그레나 클로피도를 포함된 데프트를 12개월 이상 쓰는 게 좋은데,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케믹 리스크는 높지만 단 블리딩 리스크가 로우 블리딩 리스크 있는 환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롱 듀레이션의 포텐트 피트라트롭 이니비터를 써봐라 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환자가 베리 하이 블리딩 리스크이다 그러면은 고민해야 될 게 조금 더 변수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주제인 에스프린 플러스 리바록사반 같은 이런 노학도 또 다른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나온 그 애니잼 그 리뷰 저널을 보시면, 그런 ACS 환자에서 하이 스롬보틱 이스케믹 리스크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보시면, 1개월, 그래서 12개월 이상 전부 다 에스피린 플러스 포텐트 피트라트롭 이니비터, 그리고 12개월 이후에는 여전히 에스피린 플러스 포텐트 피트라트롭 이니비터 혹은 에스피린 플러스 로도 리바록사반, 이런 식으로 이제 레커멘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ACS에서 그런 각 드럭 간에 과연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있는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프라수그렐하고 크로피도그렐 관련된 비교 자료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프로메테우스 스터디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록산 멜랑 그룹에서 일단은 한 19,000명을 인롤한 옵저베이셔널 스터디고요. 보시면 ACS 환자만 인롤했습니다. 9,700명 정도가 컴플렉스고 10,000명 정도가 넌 컴플렉스고, 각각 나누어서 클로피도그렐 프라수그렐 나눴고요. 컴플렉스 PCI 데피니션을 이런 식으로 했고,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90일째 이제 메이스를 보았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이제 이것은 이제 이 결과는 리스크 팩트가 많을수록 하이어 리스크 컴플렉스일수록 이벤트가 많다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면 컴플렉스에 따라서 과연 프라수그렐하고 그다음에 클로피도그렐이 과연 약효가 다르겠는가를 봤을 때, 일단 보시면 90일째하고 1년을 보시면, 90일째 보시면 메이스는 프라수그렐 페이브한 것 같고 데스는 프라수그렐이 나은 것 같고, 헤즈드 레이쇼가 1년째 봤을 때는 메이스, 데스 전부 다 헤즈드 레이쇼 측면에서는 프라수그렐이 클로피도그렐보다 페이브한데, 문제는 그러면 컴플렉스티하고 들어가고 두 개가 컴플렉스 할수록 특정약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려면 인터랙션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P 인터랙션이 먹지는 않습니다. 즉 어떤 이벤트 레이트를 줄이는 건 맞지만, 특히 이스케믹 이벤트 레이트를 포텐트하게 줄이는 게 맞지만 인터랙션이 없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조금 파워가 부족하다. 그래서 no definite interaction이 없기 때문에 adequate, well balanced 된 RCT가 필요하다는 게 일단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라수그렐 다음에 타이카그로는 어떤가? 이 타이카그로에 대한 두 가지 큰 연구였습니다. 글로벌 리더하고 트와일라이트, 특히 모노세라피에 대한 연구죠. 그런데 그 중에 최근에 이 두 개의 그 컴플렉스 PCI 환자만 모아놓은 포스트록 어나리시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글로벌 리더를 보시겠는데, 글로벌 리더의 그 컴플렉스 PCI 군은 ACS 군은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군이죠. 일단 아시다시피 그 글로벌 리더는 트리트먼트 군은 원먼스 데트 이후에 이제 23개월 타이카 모노로 갔죠. 그 다음에 컨트롤 군은 스탠다드 12개월 데프트 다음에 12개월의 아스피린 언론으로 갔죠. 그래서 이 환자들 중에서 컴플렉스 PCI 군만 이렇게 정의를 하고 모았고, 그 중에 ACS 군은 약 절반 정도가 포함됐습니다. 보시면 약 컴플렉스 PCI 군 4,000명 정도, 4,500명 정도의 컴플렉스 PCI 군이 인롤이 되었고, 그걸 약 방법에 따라 나누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2년째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2년째 24개월째에 이제 컴포지트 올 코스 데스 뉴QMI가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였고요. 보시면 일단은 글로벌 리더는 일단 이스케믹 엔드 포인트를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로 봤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 측면에서도 컴플렉스 PCI군을 봤을 때는 보시면 익스페리멘털 그룹, 즉 타이카 모노, 롱 모노가 더 나은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 페이션 오리엔트 카디악 이벤트,
마찬가지로 컴플렉스 PCI군에서 좀 더 타이카 모노가 더 나은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네이스 측면에서도 더 낫고, 그다음 블리딩은 두 개의 차이가 없고, 그래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 그다음에 포스, 네이스 전부 다 이렇게 스탠다드 세라피에 비해서 원만 스타트 이후에 롱 23개월 타이카 모노가 이스케믹 엔드포인트를 좀 줄일 수 있겠구나 하면서 P 인터랙션을 보시면 역시 이건 의미 있게 P 인터랙션이 먹은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ACS를 이야기하니까 그럼 이 글로벌 리더는 다행히 스테이블 CAD하고 ACS 군에서의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이스케믹 베네핏이 스테이블 CAD 환자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ACS 군에서는 명확하게 그 P 밸류가 다 먹으면서 역시 그 타이카 모노세라피가 ACS 군에서는 더 이스케믹 베네핏이 있다. 즉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까 프로메테우스도 그렇고 여기서 역시 ACS 환자에서는 이런 포텐트 피트라토베 이니비터 효과가 기존에 비해서는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타이카그로이드 이제 대표적인 거 트와일라이트인데요. 트와일라이트 이제의 컴플렉스 PCM만 모은 그 포스트 어나리시스가 작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트와일라이트는 다 아시는 것처럼 3개월 때 뎁트를 먼저 하고 티카 모노가 이제 트리트먼트군이고요. 컨트롤군은 12개월에 타이카 아스피린 쭉 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컴플렉스 PCM은 2,000명 정도 모았고요. 컴플렉스 PCI의 이제 데피니션은 이렇게 됐고,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이스케믹 이벤트가 아니고 블리딩 이벤트입니다. 2.3 박 2.35 블리딩. 결과를 보시게 되면 블리딩 이벤트는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타이카 모노세라피군에 더 줄이면서 이스케믹 이벤트는 느리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글로벌 리더랑 트와일라이트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비교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엔드 포인트의 기준이 또 15개월, 23개월 다르고 또 컨트롤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군을 같이 하게 하려면 1년째 엔드포인트를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리더에서도 1년째 컨트롤군이 아스피린, 타이카로클로피드가 뎁트가 되고, 트와일라이트는 원래 컨트롤이 뎁트이기 때문에 1년째 이벤트를 두 개랑 비교해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다를까? 근데 결론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먼저 트와일라이트에서 했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바크 235, 근데 불행하게도 글로벌 리더는 없었고요. 바크 35 블리딩의 인시던스를 보시면 트와일라이트는 1.1%, 2.6%,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는 1.77, 2.04, 뭐 조금 비슷비슷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스케믹 엔드 포인트, all deaths, MI stroke, 글로벌 리더에서는 2.5, 3.59, 트와일라이트는 3.8%, 4.9%, 트와일라이트 조금 더 높죠. 그다음에 스탠스 럼보스를 보시면 데피니트 스탠스 럼보스는 트와일라이트는 0.4, 0.8, 0.8, 0.7, 즉 뭐 3개월 뭐 뎁트 이후에 뭐롱 타이카그로 모노, 1개월 뎁트 이후에 그다음에 타이카그로 모노, 좀 비슷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큰 차이는 없고, 어쨌든 블리딩은 줄이고 이스케믹 이벤트를 늘리지 않는, 밸런싱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치가 될 수 있겠다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문제인 스테이블 CAD 환자는 어떤가, 일렉티브 PC 환자는 어떤가. 일단은 데이터는 없습니다. 2020년도에 스카이 그 스테이트먼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스테이블 일렉티브 PC 환자에서 서로 다른 피트라이터브 이니비터를 비교한 것은 없고, 특히 스테이블 CAD와 디퍼런트 CAD 그 포텐트 피트라이터브 이니비터를 비교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컨센서스는 이런 컴플렉스 PC 환자에서는 적어도 1년은 뎁트를 유지하고, 그 환자가 만약 ACS 환자라면 포텐트가 있다면 포텐트 피트라이터브 이니비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18년도 ES 가이드라인을 좀 보시게 되면 우리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스테이블 PCAD 환자에서 프라스구렐 타이카그로가 쓸 수 있는데 언제 어떤 일렉티브 스텐팅 케이스에서 하이 리스크 सब셋에서는 써볼 수도 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컴플렉스 PCI 같은 이런 스테이블 엔지 환자, CAD 환자지만 이런 케이스 경우에도 클로피드를 대신에 이런 포텐트 피트라이터브 이니비터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하지만 에비던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삼성의 산정 교수님 하고 있는 스마트 어템프트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렉트드 PCI, 그다음에 스테이블 CAD 환자에서 지금까지 포텐트 피트럴 이니비터 vs 클로피도그렐의 자료는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스마트 어템프트가 지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아마 좋은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컴플렉스 PCI 환자에서 서로 다른 피트럴 트로피 이니비터를 비교하는 데이터는 완전히 적습니다. 먼저 ACS 환자에서는 일단은 포텐트 피트럴 트로피 이니비터를 좀 더 길게 쓰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블랙 리스크를 꼭 고려해서 로우 리스크 환자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나온 그 숏다트 이후에 포텐트 피트럴 트로피 이니비터 모노로 가는, 특히 타이카그라 모노 같은 경우에는 이스케믹 리스크와 블리딩 리스크를 밸런싱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CAD 환자, 즉 일렉트 PCI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써야 될지 또 뭐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거의 자료가 없는 상태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좀 더 12개월 이상 길게 쓰는 것이 좋고, 만약 가능하다면 포텐트 피트럴 이니비터를 쓰는 것이 클로피도그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